네, 섹터에 대한 면밀한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 인사이트 오늘은요, 확정 실적을 발표한 반도체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미국 투자가 확대되고 실적 모멘텀에 주목을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바닥을 딛고 상승세를 보일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 모셨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컨퍼런스가 진행이 됐고 반도체 영업이익이 4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삼성전자 분위기를 바꾼 게 테슬라의 계약이었죠.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삼성 파운드리가 이제 수주 가뭄을 좀 많이 느꼈는데 오늘 컨콜에서도 얘기했지만 성숙 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과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이제 물량이 어쨌든 좀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선단 공정은 그래도 TSMC와 함께 삼성이 그래도 나름 또 의미 있는 기술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특히 테슬라가 지금 AI6 칩이고요. AI5 같은 경우에는 이제 TSMC가 도조랑 FS 칩을 다 수주를 했고요. 내년부터 양산일 거고 이번에 어쨌든 삼성이 수주에 성공한 AI6는 한 2028년 정도 저희는 양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의 FSD도 그렇고 도조도 그렇고 다 2나노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제품들이 자동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제 옵티머스라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는 도조 같은 경우는 FSD보다는 기술 진입 장벽이 있는 어떻게 보면 중앙 통제하는 칩이거든요. 근데 그 제품을 수주한 것도 상당히 기술적인 좀 성과로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조금 전이었죠. 한미 간의 협상도 타결이 됐습니다. 25%에서 15%로 일본과 EU와 같은 관세율을 부과받게 됐는데요.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투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올 텐데 삼성 역시 미국 현지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센터장님? 예, 일단 삼성이 지금까지 이제 테일러에 이제 170억 불 투자를 하면서 이제 미국 정부로부터 이제 반도체 보조금도 좀 받았고요. 근데 이제 오늘 콘크레스도 얘기했지만 올해는 투자 규모를 테일러 쪽에 크게 늘리기보다는 유지할 생각이고, 특히 작년 연말에부터 해서 좀 일부 인력이 철수를 했는데 다시 재파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 설비 투자는 올해보다 늘 거라고 삼성에서 컨콜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우리 기존의 오스틴은 이제 EUV 공정이 없습니다. 14나노 공정이었고요. 테일러는 이제 2, 3나노 공정이니까 EUV 장비부터 좀 의미 있게 입고가 되면서 아마 이제 테슬라와의 그 AI6 칩에 대한 램프업을 준비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관세 15%가 부과될 경우 반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지는데요. 반도체랑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상대국에 비해서 최애국으로 대우를 해주겠다. 이런 발언이 나왔지만 사실상 지켜봐야겠죠. 예, 8월 중순에 무역 확장법 관련해서 그때 이제 아마 좀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일 것 같고, 또 이게 반도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과 같은 완제품, IT 완제품도 이제 그때 좀 윤곽이 잡힐 거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우리 상호 관세에서 크게 높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상호 관세가 15%인데 15%에서 크게 높지는 않은 수준에서 품목 관세가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품목별 관세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하면 사실 파운드리 사업부가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테슬라와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파운드리의 경쟁력, 이제 좀 저점을 통과했다는 평가들이 많은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사실 가동률 면에서는 이제 바닥은 좀 하기는 한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사실 우리 테슬라 관련해서는 삼성이 원래 이제 하드웨어 3.0, 4.0의 FSD 칩은 원래 삼성이 생산을 했습니다. 근데 내년에 양산될 AI6에 들어가는, 5에 들어가는 제품이 이제 TSMC로 넘어간 거고요. 그래서 AI6에서 다시 찾아온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쨌든 27년 이후부터는 그 부분이 기여를 좀 조금씩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8나노 같은 경우 고객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닌텐도 스위치 2에 들어가는 엔비디아의 테그라 칩도 삼성이 수주를 했고, 또 이번에 갤럭시 칩 폴드는 아니고 G 플립 7에 지금 삼성의 엑시노스 2500이 3나노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2나노 모바일 기기 쪽 램프업을 통해서 이제 이게 좀 성과가 나오면 2026년에 이제 갤럭시 S26에 엑시노스 2600이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나노로. 그리고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퀄컴을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확보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뭐 추론칩 회사인 니벨리온 같은 경우도 삼성에서 지금 파운드리를 하고 있고, 뭐 전체적으로는 이제 기존에 좀 약했던 그런 HPC 쪽으로도 지금 좀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모바일은 원래 강했는데 네. 이제 뭐 공정 견환을 통해서 또 어느 정도 뭐 지금 당장은 삼성 LSI가 이제 고객이지만 어느 시점에는 이제 퀄컴까지도 이제 가세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선단 공정의 그 가치, 희소성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4나노, 3나노 이렇게 할 수 있는 회사가 TSMC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희소성은 결국 이제 본인이 많이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극복하는 건데, 어쨌든 대안이 있는 희소성이 아니라 대안이 없는 희소성이기 때문에 삼성이 이번에 많이 뭐 다양한 고객을 통해서 많이 훈련을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당장 뭐 이익이 바로 이제 적자폭이 크게 개선되고 네. 그러지는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적자폭이 줄어들다가 뭐 어느 시점에는 뭐 과거처럼 흑자 전환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보다는 점진적으로 적자 폭이 축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주셨고요. 오늘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이 발표됐지만 이미 잠정 실적을 통해서 2분기 실적이 부진했다는 건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시장이 기대하는 건 3분기, 더 나아가서 하반기일 텐데 지금 AI와 로봇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될 것이다, 3분기 실적은 좀 다를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어떤 변수가 또 있을까요? 3분기는 이제 개별성이 있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Z 폴드 7이 네. 너무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뭐 거의 한 300만 대 정도 뭐 올해 공급을 할 것 같고, 네. 플립보다 더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MX 사업부가 뭐 탄력적인 이익 개선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폰 17이 나오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 실적 개선도 예상이 되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LSI 제품들을 좀 엑시노스 2050을 좀 만들면서 좀 그 부분, 그다음에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계약을 했으니까 아마 테슬라 관련된 제품도 개발 그렇죠. 비용이 네. 미리 좀 받았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게 이제 매출에 잡히면 또 이 부분도 좀 우리 파운드리 LSI에 좀 특히 저기 파운드리 쪽에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메모리 반도체고요. 네. 메모리 반도체는 그래도 3분기에는 고정 가격이 좀 오르고 있고, 뭐 사실 현물 가격은 지난 2분기에 많이 올랐고요. 고정 가격은 이제 3분기에 조금 오르고 있고, 여기에 HBM3가 지금 삼성이 이제 AMD랑 브로드컴을 대상으로 공급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AMD 쪽으로는 12단 제품이 공급이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브로드컴을 통해서 아마 뭐 최종 거래선은 아마 구글가 아마 메타일 것 같은데 그쪽으로도 이제 HBM3 8단이 이제 공급이 되기 때문에 뭐 HBM 쪽도 이제 전체적인 출하량은 의미 있게 증가하지 않을까. 그래서 3분기는 모든 사업부가 다 좋아지는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진했던 HBM 사업에서도 HBM 출하량이 좀 증가할 것이다, 3분기에는 모든 사업부가 2분기보다는 나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한미 간의 협상도 타결이 됐고 2분기보다는 3분기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큰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 최근 주가 흐름 센터장님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7만 전자 회복을 했지만 사실 아직 갈 길은 더 멀잖아요. 맞습니다. 네. 하이닉스랑 비교해 보면 오른 것도 맞아요. 없습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역사적 가격을 이제 30만 원 찍고 지금 좀 네. 내려오긴 했지만, 삼성전자 주가 퍼포먼스를 단기적으로는 좋게 보이지만 길게 봤을 때는 아직도 부진하고요. 네. 아마 주주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좀 기대치에 못 미치는 주가 모습이라고 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실적이 바닥을 쳤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대규모 수주도 받았고, 그리고 HBM도 이제 전빈적으로 퀄리피케이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삼성전자 주가에는 그게 아직 반영이 안 됐고요. 엔비디아의 이제 HBM3E 그다음에 HBM4의 퀄리피케이션을 받으면 아마 주가는 한 번 더 레벨업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가는 PBR로 봤을 때는 여전히 과거 평균보다는 낮은 밸류에이션이고,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배경에는 역시 HBM과 파운드리의 어려움이 좀 구조적이지 않을까에 대한 의심이 있는데, 뭐 퀄리피케이션을 이제 받고 수주를 확보한다면 그 의구심이 이제 의구심이 사라지면서 밸류에이션 멀티플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이닉스랑 비교한다면 삼성전자 주가는 좀 답답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상승 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기업이죠. 리벨리온의 투자를 확정시켰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새 성장 동력이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예, 뭐 리벨리온은 사실 뭐 물량이 얼마 안 되고 한국에서 이제 좀
어쨌든 성장하고 있는 네. 추론 쪽 이제 가속기 회사인데, 참고로 이 추론 칩은 삼성 파운드리에서 계속 만들었습니다. 네. 5나노도 만들고 4나노도 이제 만들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리벨리언이 추론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추론 칩에는 GDDR 같은 제품, 이런 제품 단품을 넣는데, 리벨리언은 이제 내년에 나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벨 코드라는 제품이 있는데 네. 삼성전자 HBM3E를 넣을 겁니다. 144GB가 탑재가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 리벨리언은 뭐 투자를 만약에 뭐 확정을 한 거로 저도 하기는 했지만, 네. 뭐 전체적으로 삼성 입장에서는 그 파트너도 되는 거죠. 어.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고객이고 또 HBM은 또 구매하는 또 고객이기 때문에, 그래서 리벨리언이 저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도 좀 의미 있는 추론 회사들이 뭐 리벨리언, 필요사, AI 이런 기업들이 네. 있는데, 양사 모두 공통점은 이제 HBM을 탑재한 가속기를 출시했거나 출시할 예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HBM 강국인데 가속기 회사들까지 좀 의미 있게 좀 성장을 한다면 우리 국내 생태계는 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리벨리온 자체가 규모는 크진 않지만 그래도 좀 새 성장 동력으로 확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이야기하면 아무래도 SK하이닉스가 계속 거론이 되는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차별화됐던 점은 바로 HBM에 있겠죠. HBM에서 선두를 하면서 SK하이닉스는 2분기에 뭐 역대급 실적을 냈습니다. 3분기에도 이어지겠죠. 네, 3분기에도 양호한 실적 예상되고요. 왜냐하면 2분기에 HBM에서 HM3 이 12단의 비중이 50%가 살짝 넘었어요. 네. 3분기에는 한 뭐 더 올라가겠죠. 더 올라갈 그러니까 거죠. 12단이 훨씬 비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2단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뭐 3분기에도 수익성은 상당히 뭐 수익성 상승 추세는 이어지지 않을까. 여기에 3분기는 이제 낸드 가격도 이제 2분기에는 또 좀 하락을 했거든요. 3분기는 낸드 가격도 좀 안정을 찾고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하이닉스의 실적은 계속해서 우상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SK하이닉스 3분기 역시 호실적이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렇게 SK하이닉스 HBM4를 두고 경쟁 기업들이 맹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의 독보적인 위치가 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시차가 있을 것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HBM 시장이 커지는 규모를 생각해 보면 하이닉스가 그걸 독식해도 문제입니다. 생태계가 그럼 확장을 안 되기 때문에 네. 당연히 다른 참여자들도 같이 이제 하이닉스가 선도를 하지만 우리 뭐 삼성이든 마이크론도 그 대열에 합류를 해야지 전체 AI 시장 자체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차원에서 뭐 추격자들의 진입을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고요. HBM4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어쨌든 지금 12단 뭐 콜을, 그다음에 이제 좀 지나면 16단 제품까지 콜을 받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또 패키징 공법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어쨌든 하이닉스의 패키징 공법이 MR머프가에 대해서 엔비디아의 만족도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아마 기술 차별화는 뭐 향후에도 특히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하기 전까지는 네. 좀 우위를 유지하지 않을까, 어.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HBM 시장에서 여전히 SK하이닉스는 선두를 유지하겠지만 지금 HBM 시장이 커지는 규모를 봐서는 다른 기업도 또 함께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중국의 창신 메모리는요, 미국의 계속되는 중국의 반도체 제재로 인해서 DDR5 양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반사 수혜를 봐도 된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이제 올해 일단 1분기에 창신 메모리가 미국의 블랙리스트 장비 수출 제재 기업이 됐고요. 그래서 제한된 이제 그 생산 캐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HBM을 이제 하웨이나 이런 중국 추론칩 회사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HBM3하고 3를 내년하고 내후년에 아마 창신이 어떤 형태로든 만들 거예요. 네. 성능은 뭐 우리 기업들보다 떨어지겠지만 다만 그 대상은 중국 고객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그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캐파는 여력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왜냐하면 올해 연말에 창신 메모리가 한 30만 장까지 디램 캐파를 확충할 계획이었는데 뭐 제재 영향과 또 다른 이유 때문에 26만 장으로 기존 계획보다 한 4만 장 캐파 증설이 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재 영향도 있고, 두 번째는 HBM이 일반적인 디램보다 웨이퍼를 한 2배 정도 더 씁니다. 네. 수율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창신 메모리가 HBM에 집중하면 범용 D램의 공급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이제 생태계 교란종이라고 저희가 창신 네. 메모리를 얘기하는데 그 교란 효과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중국 시장도 살짝 짚어봤고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투자자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신고가였죠. 30만 원을 터치하고 살짝 주춤하고 있는데 오늘 또 강하게 반등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SK 하이닉스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사실 엔비디아랑 상관계수가 1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 어제 오르니까 오늘 오르는 그럼요. 거고요. 매수 기회로 보십니까? 예, 저는 뭐 엔비디아 블랙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고객사 왜냐면 지금은 하이닉스는 블랙엘 울트라를 생산하는 거고요. 다만 블랙엘 울트라가 이제 패키징 돼가지고 서버에 탑재된 제품은 4분기에 본격 공급입니다.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 그리고 소버린 AI들이 블랙엘 울트라를 상당히 네. 좀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봤을 때는 뭐 블랙엘 울트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되면 HBM 12단 비중은 뭐 어느 시점이 되면 거의 90%에 육박할 거고요. 뭐 그때까지 실적 모멘텀은 상당히 양호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짚어봤는데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반도체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그래서 뭐 관세 때문에 일부 우려하는 부분도 있긴 네.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5% 부과를 하더라도 또 관세만큼 또 가격 인하를 안 하면 또 미국 소비자들이 안 살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근데 이제 반도체는 이제 관세 같은 경우에 일단 미국이 전체 수출의 반도체 수출에서 한 8%거든요, 작년에. 그러니까 그 정도는 좀 영향을 15% 인하를 하면 1% 정도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숫자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그 1%가 영향을 받아도 그 이상의 AI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지금은 관세보다는 AI를 보셔야 되고 AI를 보면 HBM을 보게 될 거고요. 그 중심에 우리 한국 기업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 전반적으로 봤을 때 관세라는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를 봐야 된다. AI 하면 또 HBM이 빠질 수 없죠. 이러한 투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